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중 11, 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 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 9천 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이후 경기도 아파트 가격 대부분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상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민들이 버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데 14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에 최대 3개의 역사가 추가로 생길 계획입니다. 다만 이는 민간이 추가 정거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서울 성동구, 안양시, 의왕시 등 지자체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GTX C노선 민간 투자 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 사업 기본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올해는 전세난으로 인해서 많은 임차인들이 고통받았다면 내년에는 입주 물량까지 귀해지면서 내 집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내년에만 주택 46만 호를 공급하면서 시장 안정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우선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바로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연말이고 좀 혼란스러운 연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품어보려면요. 올해 투자 지역을 미리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어디에 데려가 주실 건가요? 네, 일단 오늘은 두 가지 지역이죠. 첫 번째는 이제 서초구 양재, 그리고 두 번째는 도봉구 창동입니다. 자, 둘 다 지역적으로 그 지자체 안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고 또는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들인데 오늘 그 두 지역들 사실 알아보기에 앞서서 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결과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들이 지금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들이 넓어짐에 따라서 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돈을 돈을 또는 그런 자금의 흐름들을 우리는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21년도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발전 가능한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그 두 지역 한번 살펴보시면서 실거주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지역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결국엔 다시 주목받을 지역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입니다. 봐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재역 주변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래요. 자, 우리가 좀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될 때 첫 번째로 생각나는 곳이 강남인데요. 자, 강남 안에서 서초구 양재동 입지 포인트하고요. 어떤 개발 호재 있을지 만나볼까요? 네, 제가 최근에 사실 이제 강남 쪽 라인들에 너무나도 높아져 있는 땅값들 때문에 주변을 좀 임장 활동을 해봤는데 정말 땅값들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론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초의 이런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들이 올라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은 당연히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지금 현재 땅의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강남이나 또는 강남을 아닌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강남발 때문에 또는 다른 여파, 다른 개발들 때문에 가격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2021년도 이제 1월 1일 날 보면 우리가 또 공시가 재산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 공시가 재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세금이 또는 땅의 가치가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 그럼에 따라서 가격은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공시가가 상승하는데 기본적인 토지의 가격이 그대로일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저는 강남 3구 라인들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물론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는 쪽 라인들은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택가 라인들을 가보자니, 이제 강남에서도 이제 2종 이런 땅들도 6천 미만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2021년도 주택시장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강남의 가격대들이 지금 투룸이 6억대를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곧 거의 6억대 중반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강남 3구 라인에서 비교적 일자리 많고 입지 조건 좋고 교통이 좋고 또는 개발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바로 저는 이 양재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양재동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기타 다른 강남 지역이나 또는 서초구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에 비해서 결코 손색이 없을 정도의 입지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양재동인데, 자, 양재동을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제 교통편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교통. 네. 보면은 이제 3호선 라인이 있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신분당선 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더블 역세권 자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양재역이고, 자, 그리고 GTX 신호선이 앞으로 이제 삼성역에서 양재역을 바로 관통한 노선이 생김에 따라서 GTX 노선이 생기면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세 개의 역을 갖추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하철 노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기본적으로 입지 조건을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과 또는 이제 일자리를 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양재동 같은 경우에도 바로 위쪽 라인에 여러 일자리 타운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양재동 아래쪽 라인으로도 양재 R&D 특구들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재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상주할 수 있는 직장군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정보사부지의 정보사부지의 개발이라든지, 또 우측편으로는 GTX 노선 한 노선만 이용해 보신다면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까지 일자리가 두루두루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습세권과 네 번째 수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이 양재천을 가지고 있고요. 다섯 번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주변에 재건축과 재개발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변에서 나올 수 있는 이주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임대가의 상승을 끌어올리면서 매매가도 같이 밀어내는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은 필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재역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제가 앞서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특히나 이 양질의 직장인들, 네, 직장인 수요가 많아지고 굉장히 폭넓은 다양한 직종군들이 발달이 된다면 그만큼 그에 따른 유동인구와 유입인구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 자체가 지금 현재 빈 공간, 가용택지가 없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존에 있는 땅들의 용적률을 상향을 시키든지, 또는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땅의 가치를 상승을 시키고 건물의 용적률을 올리면서 공급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주변에 공급량이 분명히 특별히 많아야 됩니다. 하지만 양재동, 강남 3구죠. 그런 땅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일자리가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봉은사로, 테헤란로, 남부수안로, 그리고 양재 R&D 특구 라인들, 그리고 여기서 화면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아래쪽 양재동 아래 라인으로 내려가 보면은 과천이라든지 또는 판교 라인들까지도 연결성이 상당히 가깝고 좋기 때문에 그런 대형 업무타운들의
또 가까운 이런 직주 근접성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곳이 양재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 종사자가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충분한 이런 안정적인 임차 수요가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교통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를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도시철도망뿐만 아니라 간선도로망 그리고 고속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양재역의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좌우 양옆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면은 2호선이나 7호선 그리고 9호선, 분당선 네, 이렇게 생기고 지금 현재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GTX 노선까지 생각해 보신다면 광역교통망까지 더해진다면 뭐 주변의 인근에서 약 10개 노선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이 굉장히 쾌적하고, 더군다나 뭐 그 주변에 있는 뭐 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지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뭐 분당 내곡간 그리고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 등등등 이렇게 간선도로망과 고속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탁월하고요. 개발들도 상당히 또 많이 있는데, 자, 이 지역은 지금도 일자리가 이렇게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뭐 지금도 또는 앞으로도 그 향후에도 계속해서 좀 이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개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에 개발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개발에 따른 토지 가치의 상승도 같이 맞물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양재 R&D 특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까지도 지속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가 있는 개발 소식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 도모를 통한 그런 연구 인력 단지들이 구성되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여기는 굉장히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유입 인구들이 많을 수 있다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전혀 주변의 임대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런 임대가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임차 수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위쪽 라인 조금만 올라오면 서초대로 라인들의 개발도 남아 있는데, 뭐 진흥 아파트 부지, 코오롱 롯데 칠성 부지 등등의 다양한 이런 부지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남아 있는 개발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점이 우리 이런 양재동이나 또는 그 주변에 어떤 여파가 미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런 용적률 상향, 네, 용도 지역 상향이 다 보이시죠? 용도 지역 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땅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10층밖에, 예를 들어서 10층밖에 짓지 못하는 그런 건축물의 땅이 앞으로 30층, 40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면 그만큼 땅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변의 부동산 가격도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건 뭐 이런 기본적인 그런 원리적인 부분들보다도 그 안에 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이런 건축물들이 구성이 되었을 때 랜드마크로 구성이 되면서 이 안에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쇼핑, 일자리 등등이 대폭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GTX C노선을 우리는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C노선뿐만 아니라 A노선, B노선을 다 우리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충분히 우리는 아직까지도 눈으로 보지 못한 노선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향후에 뭐 4, 5년 후에는 한 개 노선씩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시게 될 텐데, 이런 노선이 구성이 되는 곳들을 중심을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강남 라인으로 결과적으로는 다 몰려드는 노선들인데, 그 노선이 앞으로 뭐 A, B, C뿐만 아니라 D 노선도 예정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수서역과 삼성역과 이 양재역으로만 강남권 라인에 들어온다는 부분들을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양재는 많은 일자리와 수많은 사람들을 실어 날라야 되는 그런 역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는 그런 지역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과 수서만 고민하실 게 아니라 양재 또한 우리는 꼭 유심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오늘 추가적으로 발표되었던 부분들, 뭐 왕십리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뭐 안산, 인덕원까지 들어가는 부분들, 수원과 인허원까지 들어가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결과는 양재와 삼성과 수서 이 세 가지는 결과적으로 키 맞추기가 될 것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신분당선도 우리는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죠. 제가 초반에 입지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신분당선이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세 가지의 대형 업무타운을 관통한다는 부분이에요. 자, 신분당선이 가지는 역할 충분히 고려해 보신다면, 자, 용산 그리고 강남권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판교권 간을
판교권을 이 세 가지의 대형 업무타운을 관통하는 유일한 노선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또한 지금 양재역이 구성되어 있는 역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바로 이 보시면은 서초 IC 옆에 있는 동네가 양재동이에요. 예,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이어지는 또는 그 길게는 아래에서 동탄까지 내려가는 노선들인데 이런 부분들 지상부에 있었던 이런 교통망들 지하로 내리고 그 위에 있는 빈 공간들을 어떤 식으로 채운다? 네, 녹지 공간과 일자리 공간과 다양한 섹터로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시너지 활동을 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대규모 매머드급 개발 호재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죠. 계획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플랫폼 시티 개발. 마지막입니다. 사실 우면 R&D 이런 산업 이런 그 연구 인력 단지들이 조성되는 부분들과 어찌 보면 맞물릴 수 있는 개발 호재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실효성 있는 그런 일자리 형태들을 더욱더 발전을 시킨다는 그런 개발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매원역과 양재동을 거쳐서 양재 IC 라인들까지 양재 IC가 축이 돼서 바로 동서남북 라인으로 대규모 일자리 타운이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 또한 양재동을 끼고 있는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들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을 때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아니죠.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때 미리 선점을 하셔서 실거주와 투자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강남 지역이 전반적으로 참 많이 올랐는데요. 양재동, 양재역 역세권의 투룸주택의 가격 궁금하고요. 양재동을 주목하라고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지금 제가 앞부분,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강남의 금액대들이 지금 6억 원대 중반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5억 원대 미만의 투룸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볼 땐 내년쯤에는 이제는 강남 쪽 라인들도 5억대 후반을 넘어서 6억 원대를 보시게 될 거고요. 그러기 이전에 먼저 선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4억 8, 9천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양재동이고요. 이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임장 활동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세가가 상당히 높아요. 4억 5, 6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2, 3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시겠다. 자, 그리고 임대 금액 대출은 한 2억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 예상이 되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한 2억 1천 정도, 2억 2천 정도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내가 돈이 없다고 아파트나 또는 이런 주택들을 물려주시기가 또는 또는 증여를 해주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이거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의 돈을 현금을 주시겠느냐 또는 2, 3천만 원을 안고서라도 부담부증여 형태로 강남 3구의 입지 좋은 곳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또는 빌라라도 같이 안고 주시겠느냐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네요. 네, 첫 번째로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함께했습니다. 저평가 지역을 선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과 4호선 함께 교차하는 창동역 주변에서 이번엔 방 3개로 이루어진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시세는 약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젊은 분들께도 인기가 많고 이 오피스텔의 인기가 대중적으로 좀 커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북 지역, 도봉구 창동 가볼까요?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도봉구 창동. 네, 도봉구 노도광이라고 하는 부분들 다들 알고 들어도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이유는 서울에서 변두리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노도광 라인들이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이 이제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 라인들의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었던 지역들마저도 이제 1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높은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속속들이 10억 클럽에 가입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보이시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그냥 보고만 고민하실 게 아니시라 이런 부분들을 놓치셨다면 이로 이런 아파트들의 또는 주택들의 가격대들이 상승함에 따라서 그 뒤를 따라 올라갈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지역은 비교적 굉장히 또 노원구라든지 또는 도봉구 창동 요 라인들 가보시면
얘는 주택가 라인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축의 비율이 상당히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는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는 비율이 96%를 상회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축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강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또 이 지역 중에서도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창동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노원역은 가보셔도 뭐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창동역 주변을 좀 추천드리는데 소액으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동역 주변에 학구는 좀 끼고 있는 지역들 위주로 좀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창동역은 기본적으로 교통도 좋아요. 지금 현재 1호선과 4호선을 가지고 있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GTX역이 정차할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할 곳이다라고 하는 점. 네, 3개의 역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주변에 학군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양한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또는 혼자 살기 또는 신혼부부들이 살기에도 상당히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을 살펴보셔야 되는지도 보셔야 되겠죠. 자, 이 안에 다양한 개발들이 있어요. 어떤 개발이 있느냐? 자, 복합 문화시설, 여가 기능을 담당하는 내용들과 복합 환승센터, 특화산업 기반의 중심의 바이오 혁신 R&D 단지들이 들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단순 베드타운에서 일자리 타운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게 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현재 뭐 보시는 것처럼 창동역 주변으로 복합 환승센터가 구축이 될 예정이고 복합 문화시설 그리고 뭐 창업 거점의 창업 지원 센터들이 들어설 것이고요. 그리고 복합 용도 개발 형식의 다양한 뭐 연구 인력 단지들이 들어설 것이고 뭐 공공 행정 서비스 기관, 커뮤니티 강화, 복합 환승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유통 업무 단지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생활 밀착형 인프라 시설들이 더욱더 강하게 구축이 되는 곳이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레나까지도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아레나에 대한 내용들은 문화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공연이라든지 뭐 K-팝 등등 이런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해외 관광객들 유치라든지 그 내부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런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주변에 지역 발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도봉면허 시험장과 창동 차량기지 이전들도 바로 이 안에 이제 바이오 산업센터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연구 인력으로 채워진다는 점. GTX 신호선 지금 현재 예타가 통과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창동을 거쳐서 뭐 청량리, 삼성, 양재 등등을 거친다는 점을 보셨을 때 지금 현재 거의 약 1시간 정도 가량 걸리는 시간대가 앞으로는 20분대 미만으로 줄어드는 강남의 접근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의 그런 노선입니다. 이런 노선 놓치시면 안 되겠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구성이 되면서 바로 창동역과 노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과 또는 아파트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 호재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하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선도로망을 통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호재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또 착해요. 이 지역은 지금 이 금액이 투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3룸입니다. 방이 3칸짜리에 그런 오피스텔 추천을 좀 드리는 거고요. 금액이 정말 서울 지역에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착한 금액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임대 금액은 아무래도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보니까 금액대들이 좀 전세가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또는 그 추세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전세가가 상승한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금액은 약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 낮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오피스텔 투자를 좀 추천드렸냐면
젊은 친구들한테는 사실 뭐 청약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시장인데 무주택으로 있는 그런 보험 없이 이런 그 무주택 기간을 충분히 채워주시기보다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거주를 하시면서 가지고 계셔도 청약 시장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출적인 부분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간주하시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대출에선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억 2천 정도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2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보증금 약 2천에 80~90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청약에도 도전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액 투자 가능한 도봉구 창동에서 방 3개짜리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무료 1:1 상담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부동산 투자법 알려드리는 1:1 무료 상담이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 10명까지만 무료로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지금 빠르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시간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사는 부동산계 명탐정 김창범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볼 지역의 유형이요. 살짝 보니까 소형 가구를 좀 주목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한 소개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10년 전만 하더라도 1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국민 평형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 평형대는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30평형대, 40평형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 평형대를 따진다면 20평대에서 30평대. 그러니까 이 평형대가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의 10년, 15년 후에는 어떠한 평형대로 구성이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형주택, 그러니까 1, 2인에 대한 어떠한 이제 세대수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그 주택이 전체 주택에 있어서 장악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는 소형주택들, 정말 혼자 거주하거나 또는 둘이 거주하는 그러한 이제 어떠한 주거 형태가 더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이제 중심가에서도 서울의 중심가입니다. 서울의 중심가에서 투룸과 그리고 분리형 원룸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형 주택이니까 트렌드에도 걸맞고 가격 부담도 좀 덜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지역 우선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3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래요. 자,
9호선 역세권이니까 일단은 오피스텔의 좀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자, 영등포구만의 매력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네, 첫 번째로 바로 영등포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한번 먼저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영등포라는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가였습니다. 공장가였고, 그리고 또 교통이 또한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강남 개발 이전부터 이곳은 강남 한강 이남으로 최대의 상권을 가진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고가다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한 곳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 현재의 영등포를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아파트 단지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본다 하면 이렇게 저층으로 되어 있는 뭐 주거 시설이라든지 공장 시설이라든지 아직도 밀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된다 하면 영등포역 주변으로 뭐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여기에서 대규모의 주거단지, 그러니까 뉴타운이죠. 영등포 뉴타운과 그리고 또 신길 뉴타운으로 인해서 주거단지로서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주거단지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만나볼 그 영등포 안에서 위치해 있는 곳은 바로 선유도역입니다. 9호선이죠. 9호선 선유도역을 도보 1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영등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어떠한 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영등포의 교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그리고 1호선, 2호선, 5호선, 여기에서 KTX까지. 우리가 이제 그 강남도 굉장히 그 교통이 잘 발달이 되어 있죠. 그리고 중구도 발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영등포라는 지역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역, 당장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지금 서울도선만 4개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KTX까지 플러스 1이 된다는 점이죠. 그런데 영등포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노선이 여기에서 더해지는 게 2개 노선이 더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신안산선과 신림선. 2개 노선이 이미 착공이 들어갔다는 점이죠.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남권에 있어서. 그래서 교통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은 물론이고 중구, 그리고 뭐 마곡지구까지 대규모의 업무단지와 한 번의 이동이 환승 없이 한 번의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도로망들을 한번 보게 되면 서부간선도로가 있고, 그리고 올림픽대로가 있고, 국회대로, 그리고 강변북로, 이러한 굵직한 도로망들과도 인접해 있다라는 점. 그래서 교통적인 부분이 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가로 이동하는 이러한 도로망들까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의 업무 타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여의도동에 위치해 있는 국제금융지구 바로 끼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시면은 뭐 구로라든지 가산 이런 대규모의 업무지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해서 마곡지구까지 9호선을 이용해서 마곡지구까지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한 9호선을 이용을 한다 하면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점. 그래서 주변으로 봤을 때에는 이러한 업무지, 가까이 두고 있는 업무지도 있겠지만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해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그러한 업무지까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출퇴근 시간대 전철역 혼잡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는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러한 그래프인데 10년 전과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이제 빨간 점이 나타내고 있는 거는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혼잡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파란색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들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는 빨간 표시가 있는 곳들, 이러한 빨간 표시가 있는 곳들은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출퇴근하는 그러한 수요들, 그러니까 일자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자리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등포라는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장가의 모습을 많이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이곳은 이제 주거 비율이 낮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 시설에 있어서 희소가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지금 이제 중공업 지역이죠. 앞으로의 미래 모습이 계속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안에서 중공업 지역이 개발된 그러한 지역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산이라든지 구로, 그리고 여기에서 성수라든지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죠. 자, 영등포라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을 이런 이제 떠오르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어떠한 주거시설, 그리고 또 인프라들 계속해서 개발한다라는 점, 이러한 것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를 전체적으로 본다 하면 이러한 개발 행위들이 있죠. 이러한 개발 행위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의 영등포를 떠올리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영등포구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직장인들이 여기저기 출퇴근하기가 워낙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피스텔 주목해보고 있고요. 자, 과거, 현재도 중요하지만 중공업지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좀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호재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보는 것은 선유도역입니다. 선유도역. 그런데 바로 도보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당산역 주변으로 바로 이제 상권의 확장을 역시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점이죠. 자, 당산역은 2호선과 9호선을 이용을 하는 그러한 이제 노선 중에 한 곳인데, 이 주변으로 상권 지금 현재로서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단위 확장으로 인해서 조금 더 큰 어떠한 상권을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점, 이게 분명히 이 주변의 집값까지 함께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그리고 여기에서 소규모의 어떠한 정비 사업들, 이러한 사업들이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가장 높다라는 점이죠. 가장 높다라는 점. 그래서 영등포구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정비 사업들이 발전이 되고, 그리고 어떠한 주거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하면 앞으로의 영등포는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주거단지라든지 업무단지로 탈바꿈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제 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공업 지역의 면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안에서는 다양한 어떠한 토지 이용이 있죠. 그런데 하나의 중공업 지역의 면적을 한번 따진다 하면 영등포구가 가장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앞으로 이곳은 물론 이제 주거시설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시설도 함께 들어설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또는 소규모의 아파트 단지, 이렇게 이제 탈바꿈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업무시설이 들어선다라는 것은 대규모의 업무단지가 아닙니다. 소규모의 업무단지이죠. 그러니까 두 필지, 한 필지 이런 식으로 오피스 빌딩들이 들어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직장인 수요층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떠한 이제 주거 시설이 개발이 된다 하면 가격 역시 함께 뛴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지금도 역시 이 입지만으로도 가격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의 가격이 더 높게 껑충 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입지와 개발 호재 시너지 효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양평동에서 투룸 오피스텔 가격하고요, 중공업지가 많은 이런 지역의 전략까지 한 번에 세워주시죠. 네,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의 오피스텔 가격은 3억 3천만 원에서부터 3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전세가는 3억 1천에서부터 3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실투자 금액으로는 2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원, 월세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1억 3,500에서부터 1억 5,5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내 신규 업무지 시설들이 계속해서 들어선다라는 점. 지금 주변에 대규모의 업무단지들이 있죠. 여의도, 그리고 가상, 구로 이러한 대규모의 업무단지들이 있지만 영등포 내에서 신규로 들어서는 업무 시설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일대 정비 사업들이 있죠. 신길 뉴타운과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 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지역의 변화가 예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임차 수요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죠. 직장인은 물론입니다. 직장인은 물론이고 여기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요까지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호실이 한강뷰를 자랑을 하고 있다는 점. 네, 이렇게 네 가지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뷰도 누려볼 수 있겠고요.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만나보는 방 2개짜리 오피스텔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언지역 근처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1억 8,5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이번에도 골드라인 9호선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이라면 1인 가구 분들을 위한 이런 불량 원룸이 좀 대세인 지역 같은데 가볼까요? 네, 이번엔 9호선을 따라서 바로 강남이라는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강남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고급 주거단지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대표할 수 있는 업무단지들이 있고,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짜임새 있게 행정 동별로 이렇게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만나보는 곳은 바로 언주역입니다. 9호선 언주역 도보 약 4분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리형 원룸이고,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9호선. 그러니까 신논현역으로 가보게 되면은 분당선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선정릉역으로 가보게 되면 바로 분당선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주변에는 한 정거장씩만 이동을 하게 되면 총 2개의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언주역이 도보 약 4분이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업무단지. 우리가 만나보는 곳은 어떤 이제 1, 2인에 대한 수요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주거 단지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2호선 라인, 바로 도보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테헤란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이제 업무단지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그러한 이제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에는 이런 이제 업무 시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규모의 상업 시설 또한 자리를 하고 있죠. 바로 강남대로입니다. 강남대로 상업 시설에 종사하는 수요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수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보시게 되면 직장인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20대라든지 30대라든지 굉장히 미혼자들에 대한 수요층이 굉장히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직장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근로자 수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점이 바로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사업체 수는 7만 1,000여 개, 그리고 종사자 수는 약 70만 명에 이르는 굉장히 종사자 수가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강남에 위치해 있는 어떠한 수요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와서 일부러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라는 지역이 이런 일자리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특히 이 부동산에 있어서 가격이 굉장히 어떠한 이제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어떠한 하락세,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세계적인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서 가격 방어를 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일자리가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도 일자리 나름입니다. 이 지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밀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가라든지 또는 월세가가 하락되는 일이 굉장히 드물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러니까 세입자를 바꾸고 재계약을 할 때 조금 더 올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이 업무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고소득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강남이라는 지역에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또 개발 호재 같은데요. 강남역도 가깝고 삼성도 있고요. 어떤 개발 호재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강남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서 보게 되면 바로 GBC 사업이 있습니다. 이 GBC 사업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근로하는,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시작부터 여기에서 그 공사를 하는 그러한 인부들을 포함을 하고, 그리고 또 완공을 된다 하면 업무를 하는 그러한 이제 수요들까지 생각을 한다 하면 120만 명의 어떠한 근로자 수를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이 지역에 일을 하는 수요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집을 찾는 그러한 수요들도 역시 이러한 수요들로 인해서 임대가와 그리고 어떠한 매매가 상승을 이렇게 견인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이제 사업들로 인해서 강남이라는 지역이 지도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송파에 일러서 이 지역 강남, 그러니까 이 지역을 국제업무 복합지구로 지정을 함으로써 관광 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지금 현재도 관광 도시 이렇게 불리우는데, 이러한 이제 사옥들로 인해서 강남 관광 도시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효과들 역시 강남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이제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서울에서 하나의 노선만 들어선다 하면은 그 지역의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그런데 강남 안에서는 총 5개의 노선이 지금 현재 계획 단계이고, 그리고 GTX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총 5개의 노선이 들어선다라고 하죠. 그에 따라서 어떠한 지하 도시를 만드는 이유가 되겠고, 그리고 그 지상부에는 이렇게 공원화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발이 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지역부터 가격이 상승되죠. 그리고 이 지역을 접근하는 그러한 노선이 노선 주변에 있는 집값이 상승을 합니다. 이번에 만나보는 것은 바로 9호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적인 부분, 그리고 또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 하면 직접적으로 영향권이 든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개발 호재 백화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격은 좀 저렴했으면 좋겠거든요. 불량 원룸의 가격하고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도 함께 볼까요? 네,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8,500에서부터 1억 9,500만 원. 그리고 임대 예상가로는 1억 5,600에서부터 1억 6,6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세로 투자 시에는 2,9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2,000에 월세 65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5,500에서부터 9,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마지막으로 그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업무 단지의 중심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교통이 발달이 되어 있는 강남의 중심가이고, 여기에서 삼성동에 또 이르는 5개의 노선이 개발이 되죠. 그에 따라서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1, 2인에 대한 수요. 집에 대한 어떠한 그 설계 역시 1, 2인에 대해서 맞춰놨고,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들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어떠한 수요들이 증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략 3가지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투자 금액 3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나보는 소형 주택이었고요. 서울 안에서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1:1 무료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내 핵심 지역의 소액 투자 방법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1:1로 맞춤 도움드린다고 하니까요. 02-315-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시간 꽉 채워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자, 김창원 본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전화 문자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방송 중에 생기신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